안녕하세요. 천만두입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77일이 되었고요. 40일부터 아이가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마다 기질은 다르긴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출산 전에 남편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수면 교육에 대한 큰 룰을 같이 정했고요. 태어나자마자 그거를 실행시키려고 노력을 했고 산후조리원이랑 집에 와서도 산후도우미 그리고 시어머님이 봐주실 때 그 다음에 저희가 할 때를 다 일관성 있게 하려고 같이 노력을 했어요. 그 덕분인지 아이가 40일 때부터 통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통잠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저희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거기는 모자동실 권장병원이어가지고 제가 제왕절개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첫날부터 저희가 아이를 맡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뭐 우유 주는 법이나 아이 재우는 법 이런 게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때부터 저희가 계속 지켰던 거는 분유텀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기도 했고 그리고 분유텀을 원래부터 꼭 가지고 먹이자라는 저희의 뚜렷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부터 잘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30일부터 분리수면을 바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40일부터는 아예 아기가 통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마다 통잠이라는 시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 통잠은 6시간 반 이상, 7시간 이상을 자게 되면 통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6시간 반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지금은 최대 9시간 반까지 자고 있고요. 평균적으로는 7시간 반 정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 일과표를 보자면 저희는 주로 베이비타임이라는 어플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수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계속 처음부터 아이가 집에 왔을 때부터 수면 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막타임 수유가 몇 시인지를 대략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걸 꾸준히 진행을 했고요. 어제 밤부터의 잠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8시 55분에 마지막 분유를 먹었고 트름을 다 하고 나서 9시 30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6시 37분에 아이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아침 수유가 시작이 돼서 6시 37분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바로 이제 첫 분유를 다시 먹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잠을 자는데 저희는 그것까지 밤잠으로 취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시에 다시 잠들면 10시 반에 깼습니다. 저희가 세웠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 소리에 계속 노출을 했어요. 특히나 잘 때도 굳이 조용히 하려고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는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뭐 따로 붙여놓은 건 없고요.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그 모자동실 권장병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저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옆방에 아기 우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뭐 남편 코 고는 소리라든지 이런 일상생활 소리에 많이 노출을 시켜줬어요, 자연적으로. 그 부분도 태어났을 때부터 바로 적응이 되어서 조금은 한몫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집에 와서도 초인종 누르는 소리, 청소기 소리,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보면 콧무릎 입기가 있거든요. 콧무릎 입기 소리, 뭐 물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계속 노출을 시켜주다 보니까 아이가 기질적으로 조금 소리에 예민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훈련을 시켜주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잘 때에도 그런 소리가 나도 크게 깨지 않거나 예민하게 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있다는 거를 크게 인지하지 마세요. 그냥 저희가 원래 살던 대로 사는 거를 조금은 처음에 그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채로 지금부터 그게 시행이 된다면 처음에는 아기가 많이 울고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강도를 조금씩 천천히 낮춰서 조금씩 올리면서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씩 노출을 시켜주다 보면 언젠간 무뎌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0일부터는 바로 분리수면 진행을 했어요. 안방에서 30일까지 저희 옆에 아기 침대를 두고 아기가 같이 잤고요. 왜냐하면 미수가 엄청 일찍 태어나서 미숙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몸집이 작기도 했고 저희가 우려했던 거는 혹시나 이제 역류해서 질식사를 할까봐 아니면
뭐 옆에 이렇게 하다가 질식사를 할까봐 이런 것 때문에 생아 기간 동안은 저희랑 함께 있었어요. 그렇게 함께 있다가 그대로 30일 이후에 아기 방으로 보내서 미소는 이제 혼자 자는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분리수면을 할 때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그냥 그 방의 분위기라든지 낮잠 구별해주는 거 이런 거는 항상 똑같이 패턴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이가 크게 방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가 30일 이후부터는 제가 잠기가 되게 밝아서 따로 저희가 아기 방에 같이 가서 바닥에 잔다거나 이런 훈련은 하지 않았고요. 새벽에 아기가 조금이라도 엥 하는 소리가 들리면 제가 바로 딱 눈이 떠지거든요. 모든 방문을 다 열어놓고 소리를 들릴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못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까 싶어 그 홈캠에 보면 알림이 와요. 그래서 홈캠의 소리를 최대치로 키우고 제 옆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잠에 들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아기의 소리를 못 들은 적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번거로워서 분리수면을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이의 소리가 들리면. 아기가 어릴 때는 패턴이 아직 덜 잡혀서 새벽에 2번 깰 때도 있고 뭐 많으면 3번 깰 때도 있다고 해요. 저희 아기는 통잠을 잔다고 해도 일찍 잠드는 날에는 새벽에 2번 정도 깼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중간에 깨서 가는 시간이 2번 정도 됐었는데 솔직히 그마저도 진짜 많이 몸도 무겁고 저쪽 방까지 가는 것 자체가 되게 많이 귀찮거든요. 근데 이제 그 귀찮음을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은 노력을 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저쪽 방에 적응할 때까지 그거를 계속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를 중간 내가 너무 피곤하다고 포기를 하게 되면 추후에 분리수면을 하는 게 진짜 많이 어려워지고요. 저도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지금은 힘들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많이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번째는 산후조리원 때부터 수유텀 간격을 맞췄어요. 병원에서는 오히려 수유텀을 맞춰서 분유를 갖다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따로 맞출 필요가 없었는데 막상 산후조리원에 가니까 아이들은 많고 선생님은 적다 보니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 때 조금은 텀의 간격이 없이 먹이시더라고요. 원래 수유텀이 2시간 반이었는데 산후조리원에서 텀이 2시간일 때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들쑥날쑥해지는 게 싫기도 하고 저희는 무조건 수유텀을 점점 늘려가는 게 목표였었기 때문에 거기 선생님께 제가 원하는 수유텀을 맞춰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산후조리원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두시면 안 돼요. 만약에 저희가 꼭 희망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거를 꼭 미리 사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산후도우미가 이제 집으로 오시잖아요. 그때에도 꼭 수유텀을 말씀드리면서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유량을 늘릴 때마다 함께 수유턱 간격을 조정하면서 늘리는 거를 진행을 했어요. 이제 아이의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면 분유의 양도 조금씩 늘고 그에 맞춰서 수유텀도 같이 늘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 아기 체중계를 구비하고 있고요. 그거를 항상 일주일에 2번씩 재면서 분유텀을 어느 정도 늘릴지 그리고 분유량을 어느 정도 늘릴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호라고 하면은 아이가 어느 순간 그 할당량을 먹었는데도 배고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쯤에 한번 5에서 10ml 정도 늘려보는 거를 생각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낮잠 시간을 서서히 줄이기예요. 처음에는 낮잠과 밤잠에 구분 없이 계속 잠에 들잖아요. 그 부분을 계속 아까 말씀드린 어플을 이용해서 체크를 하시고 어느 정도 기준이 세워진 낮잠 시간에서 조금은 낮잠 대신에 아이를 놀아준다든지 아니면 초점책을 보여준다든지 하면서 저희는 낮잠을 조금씩 계속 줄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평균 낮잠을 물론 자기가 더 자고 싶을 때는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까지 자게 하는데 지금은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잘 때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걸 알아보니까 4시간까지는 자는 게 괜찮지만 4시간 이상은 조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4시간 이상 아이가 잔다라고 하면
30분씩을 천천히 줄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낮잠 시간을 줄이는 이유는 시간을 줄여야 밤잠이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밤잠이 길어지면 수면의 질이 되게 향상된다고 해요. 아이들이 성장은 잘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밤잠을 더 길게 자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밤 수유가 이제 시작될 때가 있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밤 수유가 시작되거든요. 밤 수유가 시작이 됐다 라고 하면 낮 수유보다 10ml를 더 늘립니다. 아이가 수유 먹는 시간들을 기록해서 밤 수유가 언젠지를 먼저 체크하는 게 먼저이고요. 그리고 밤 수유 동안은 5ml에서 10ml 정도 더 늘려서 먹이면 조금 더 푹 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어도 저희는 잠깐 지켜보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먼저 분석을 해요. 대표적으로 저희 아이는 우는 순간이 배고플 때 절대 못 참고요. 배고플 때는 정말 많이 울고 기저귀 갈아야 될 때, 빨기 욕구가 충족이 되지 않아서 쪽쪽이가 필요할 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쉽게 들지 않아서 조금 찡찡거릴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아이 우는 이유 중에 이제 지식들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다른 이유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이유를 다 해결했는데도 아이가 계속 운다면 잠투정일 확률이 큽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는 안아서 달래주진 않고요. 혼자 잠에 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등을 같이 토닥여준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조금 더 잠에 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서 최대한 아이가 혼자 스스로 잠들 수 있게 도와줘요. 이 부분이 너무 만약에 힘들다라고 하시면 조금은 아이를 안고 재우다가 아이의 눈이 스르르 감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쯤에 살짝 내려놓아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등을 토닥여준다든지 이렇게 아이가 잠들 수 있도록 유도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칭얼거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씩 연습이 되면 혼자서 잠드는 것도 되게 잘 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침대에 그냥 눕혀놨을 때 모비를 보고 잔다든지 아니면 쪽쪽이를 물고 초점책을 보면서 놀다가 잠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간에 본인이 깨서 이렇게 칭얼거릴 때도 있는데요. 그때에도 아이가 혹시 기저귀나 쪽쪽이 아니면 속이 안 좋아서 트름이 필요한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런 게 다 충족이 되었는데도 그런다 싶으면 저는 최대한 아이를 침대에 두고 토닥토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잠을 편하게 자더라고요. 그리고 배고파서 아이가 우는데 수유 시간이 아직 남았다. 저희가 정해놓은 수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유 시간이 아직 남았을 때에는 쪽쪽이를 이용해서 시간을 버세요. 아이가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손을 이렇게 볼에다 대보면 아이의 이렇게 고기가 왔다 갔다 하면 웬만하면 배고픈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빨기 욕구가 충족이 안 돼서 그러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배가 고프더라도 수유 시간이 안 됐을 때에는 쪽쪽이를 사용하면 웬만해서는 시간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쪽쪽이를 이용하시는 것을 완전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쪽쪽이는 모윰 2단계고요. 제가 2단계를 살라고 해서 산 건 아니고 사고 싶은 쪽쪽이를 찾아보다가 모윰이 너무 귀여워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구비를 해뒀어요. 색깔도 제 맘대로 구비를 해뒀는데 이제 색깔만 보고 사다 보니까 저는 쪽쪽이에도 단계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거를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알았는데 쪽쪽이가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물지 하다가 저희가 선물 받은 다른 작은 쪽쪽이가 있어서 그거를 물리다가 중간중간 모윰 쪽쪽이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조금 크니까 물더라고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설거지를 하다 발견한 건데 거기 쪽쪽이 보면 짜그나맣게 2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단계를 바로 그냥 물게 됐는데요. 근데 또 막상 하니까 잘 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젖병이나 쪽쪽이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요. 그냥 주는 대로 잘 물었습니다. 저희 아이의 수유텀 그리고 수유량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바로 분유를 먹었고요. 앞타밀 프레를 먹이고 있고 젖병은 디프락스 젖병을 사용하고 있어요. 디프락스 젖병을 선택한 이유는 배앓이 방지가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아이 배앓이를 겪는 거 없이 바로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에 젖병을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 닥터 브라운하고 디프락스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했는데 닥터 브라운은 설거지도 많기도 했고 그냥 디프락스만으로도 아이가 되게 잘 먹어서
굳이 닥터 브라운을 더 구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젖병 6개를 사용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아이의 몸무게는 현재 5kg예요. 77일이 되었지만 아직은 5kg입니다. 평균보다는 조금 무게가 덜 나가요. 아이가 처음부터 미소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조금은 덜 나가는 거고, 최근에 소아과를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500g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수유텀을 가지고 먹인 게 비만이 오지 않게 천천히 잘 먹이고 천천히 아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kg고요. 분유량은 낮에는 140, 밤에는 150ml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유 간격은 4시간 30분입니다. 가끔 배고파하지 않는 경우는 4시간 30분에서 5시간까지 텀을 두고 먹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의 총 수유량은 700입니다. 700 이상을 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700 이상을 넘게 되면 아이가 비만이 올 수가 있고 소아비만이 될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해서 저희는 항상 700 이상을 넘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의 별거 없는 수면 교육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다음에 또 좋은 영상들로 찾아뵐게요.